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정신과의 홍순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아이 똑똑한 아이로 키우기인데요. 상당히 어려운 주제예요. 우선 똑똑하다는 게 뭔지가 상당히 애매하고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똑똑함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약 제가 이 주제로 이렇게 지금처럼 혼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 진료실에서 부모님과 1대1로 앉아서 질문을 받았다면 일단 저는 역으로 여쭤보았을 것 같아요. 똑똑한 아이로 키우는 방법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똑똑한 아이란 어떤 아이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먼저 대화를 해봐야 하는 거죠. 그분은 어떤 걸 똑똑함이라고 염두에 두고 계신지 먼저 알아야 하니까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에이, 똑똑함이 다 비슷하지. 부모들 생각이 차이 나봐야 얼마나 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진료실에 앉아서 하루에도 계속 새로운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금방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 똑똑하게 말 잘하는 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을 잘한다는 건 똑똑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요즘 아이들 중엔 어른들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똑 부러지게 자기 할 말 아주 잘하는 아이들도 많죠. 그런데 그걸 보고 사실은 싫어하는 부모님들도 또 많아요. 너무 나댄다고.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도 좋아하는 부모님들도 있고 싫어하는 부모님들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제 개인적인 경험 중에도 비슷한 게 있네요. 제가 어릴 때 잠깐 프랑스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수업 중에 책을 보다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교과서에 설명된 내용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어떤 의문점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 질문을 하면 대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 순범이는 아이디어가 많구나. 창의적이구나. 물론 불어로 말씀하셨겠죠. 아무튼 그랬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교실에서 자습 시간이었는데 문득 교과서에 나온 내용과 다른 의견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질문을 했죠. 선생님, 이건 이러이러한 게 맞지 않나요? 말하자면 교과서에 적힌 내용만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다른 아이디어를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살짝 인상을 찌푸리시더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교과서에 뭐라고 적혀 있니?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적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대로 외우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벌써 오래전 얘기니까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꼭 나라별 차이가 아니라 사람마다 선호하는 게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 선생님 입장에서 보시기엔 교과서에 나온 대로 열심히 암기하고 잘 받아들이는 학생이 똑똑한 학생이었을 테죠. 사실 공부를 잘하고 무엇보다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성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똑똑함이라고 하면 그렇게 세상의 지식을 잘 흡수해서 시험 잘 보고 성적 잘 받는 걸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내 아이를 똑똑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것도 아이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일 때가 많고 공부를 잘한다는 건 성적이 우수한 걸 말하고요. 즉 자녀가 나중에 소위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게 궁금하셔서 지금도 쫑긋 귀를 기울이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어쩌죠? 저는 이건 별로 재미없는 주제 같아요. 물론 저 자신은 학창 시절에 성적 그리 나쁘지 않게 받았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솔직히 돌아보면 학창 시절에 딴짓도 많이 했어요. 수업 시간에 공상도 많이 하고 자습 시간에 책 밑에 만화책 숨겨서 몰래 보기도 하고 만약 그런 시간들까지 다 모아서 말하자면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그런 시간들을 전부 박박 긁어 모아서 공부하는 데 썼으면 어땠을까요? 더 고득점 받았을지 모르죠. 하지만 그랬으면 제가 더
똑똑해졌을까요? 더 똑똑해질 수 있었는데 혼자 공상도 하고 만화책도 보고 해서 덜 똑똑해졌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공상도 하고 만화책도 보곤 했던 그 시간들 또한 그 나름대로 저를 더 똑똑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똑똑한 것과 공부 잘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분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 중에서 말씀 나눠야 하니까 유명인들 중에서 떠올려보죠. 유재석 씨 어때요? 정말 오랜 기간 국민 MC로 불리면서 널리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인데요. 프로그램 진행하실 때 보면 얼마나 재치와 순발력이 넘쳐요. 그러면서도 너무 과한 멘트나 부적절한 말씀은 하지 않고 잘 조절하잖아요. 생각해보면 그건 굉장히 복잡한 일일 것 같아요. 자신이 하는 말도 신경 써야지. 다른 출연자들이 하는 말도 신경 써야지. 그게 카메라에 어떻게 비칠지도 신경 써야지. 그 순간 촬영장에 앉아있는 출연자들 사이에서도 적절해야 하지만 방송을 통해 우리나라의 온갖 다양한 시청자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도 적절해야 하잖아요. 얼마나 복잡한 일이에요. 거기다가 프로그램도 여러 개 하시잖아요. 저 같으면 그거 다 헷갈릴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 누가 저랑 유재석 씨 중에서 누가 더 똑똑하냐고 제게 물으면 저는 당연히 윤우님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의 똑똑함을 공부 잘하는 거나 학업 성적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생각의 습관 참 떨쳐버리기 힘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 개개인한테서 비롯되었다기보단 우리의 오랜 문화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글 공부하는 걸 좋게 보았잖아요. 사극을 보면 장원급제에서 출세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예전에 장원급제할 때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죠? 그땐 한시를 잘 쓰는 게 중요하지 않았나요? 그게 당시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었던 모양인데요. 오늘날엔 어때요? 요즘에 어떤 아이가 한시를 잘 쓴다? 글쎄요. 지금 시청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다른 과목 다 제쳐놓고 한시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좋아하실까요? 어떠실까요? 자, 제가 이렇게 똑똑한 것과 공부 잘하는 것을 어느 정도 분리시켜야 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똑똑함이란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를 대하실 때 그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내 아이를 똑똑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 그 방법이 궁금하다. 라고 하신다면 결국 그 방법이란 똑똑하지 않은 아이를 똑똑한 아이로 바꾸는 데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난 내 아이에게서 똑똑함을 발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발견하려면 성적표는 잠시 잊어버리셔야 해요. 그러지 않고 만약 성적표에 있는 숫자나 등수가 내 아이의 똑똑함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더 이상 발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성적 올리라고 아이를 닥달하는 것 말고는요. 성적표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여러모로 참고는 하시되 아이의 똑똑함은 그 성적표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디서 발견하느냐? 그건 평소 일상생활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들, 같이 밥 먹으면서 대화 나누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함께 취미 활동을 하거나 가족이 둘러앉아 가령 보드게임 같은 걸 하거나 할 때 그런 소소한 순간들에 발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는 아이가 최근에 받은 성적표는 잠시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시고 아이가 하는 말이나 아이가 보이는 반응에 집중하셔야 해요. 자, 지금 내 아이 똑똑한 아이로 키우기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주제를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혹은 성적 잘 받는 아이로 키우기라고 바꿔버리게 되면 저로선 참 재미없는 주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적이란 대개 상대적인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 성적이 오른다는 것, 동시에
누군가 다른 사람 성적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 제가 여기서 시험 점수 10점 올리는 방법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그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그대로 따라 하셨어요. 다들 10점이 올랐죠? 그런데 그렇게 다 함께 오르면 여러분에게 득이 될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더구나 그렇게 모든 학생들의 점수가 오르면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이 다음에는 난이도나 변별력을 조정해서 문제를 내요. 어쨌든 상대평가를 해야 하니까요. 만약 제가 여기서 학업 등수 30등 올리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반드시 30등이 오릅니다. 하고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그걸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셨어요. 그럼 30등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안 오르죠. 등수는 상대적인 거니까요. 저는 직업이 의사니까 한 사람의 행복이 늘어나도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행복이 줄어들지 않을 때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적이라는 건 한 사람이 오르면 다른 사람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내 아이 하나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넓게 보시면 좋겠어요. 모든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하셔야 우리 아이들이 다 함께 더 좋은 세상에서 살게 되죠. 그 안에 내 아이도 포함되는 거고요. 물론 제가 소아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가끔 집중력이 너무 부족한 아이가 오면 약을 처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성적도 오르곤 해요. 하지만 애초에 그게 목적은 아니고요. 그 아이가 집중을 못해서 지금까지 발휘하지 못하고 있던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래서 앞으로는 자신감이 늘어나고 좀 더 의욕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좀 더 자제력을 발휘해서 남을 배려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부모님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과도 잘 지내게 되면서 다 함께 행복해지는 게 목적이지, 단지 성적이 오르는 건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뭐가 똑똑한 건지 우린 모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제 진료실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질문하면 평소보다 더 수줍어하고 쭈뼛쭈뼛 잘 대답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렇게 순하게 생겼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어떤 부모님은 막 타박을 주세요. 말을 그거밖에 못하냐고. 그런데 제 입장에선 어때요? 그 아이가 그날 진료본 아이들 중에서 제일 말을 잘했어요. 의사는 가만히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비교가 돼요. 그런데 진료실 들어오는 비슷한 또래 아이들 중에서 그 정도면 말을 잘한 거예요. 다만 아이니까 어른 수준에 비하면 말을 잘 못했을 뿐이지. 그런데 부모는 알기 어렵죠.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게다가 요즘은 아이를 한두 명 낳아 키우는 시대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을 거고요. 비교할 감이 떨어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누구랑 비교하게 돼요? 엄지나 혹은 TV에 나오는 아이들. 그건 정상적인 비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비교는 잊어버리세요. 그저 아이가 맞는 말을 하면 인정해 주세요. 틀린 말을 하면요, 틀린 말 중에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찾아서 공감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그 순간에 아이의 똑똑함을 발견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 왔다 가는 아이들한테 뭐라도 가벼운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꼭 칭찬이 아니더라도 뭔가 긍정적으로 반응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해요. 부모님께서 보시고 저런 것도 칭찬할 수 있구나, 혹은 좋게 반응해 줄 수 있었구나 하고 느끼셨으면 해서요. 물론 항상 잘 되지는 않더라도 아무튼 이렇게 똑똑한 건 발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도요, 자기의 똑똑함을 발견해 주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재미가 있어요. 공부만이 아니고 무슨 활동을 하든지 그렇죠.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 똑똑함이 더 발휘가 되잖아요.
아이와 함께하는 그 순간에 집중하시면서 아이의 똑똑함을 발견해 주십시오. 그게 오늘 제 메시지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정신과의 홍순범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